한국 웰니스학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한국 웰니스학회 온라인 학술대회 뉴노멀 시대의 웰니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육군사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원재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스마트워치 기반 최대 산소 섭취량 측정 알고리즘의 유용성 분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서론부터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뉴노멀이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표준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AI, IoT, 빅데이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결과와 우리 일상생활에 활용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따라서 대면 활동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뉴노멀 시대는 보다 가까워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노멀 시대에서는 비대면 환경으로의 변화가 촉진될 것이고 스포츠와 건강 증진을 위한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이 2021년에 2020년에 비해서 64.7%가 증가하였고 그 증가 추세는 스마트워치가 34.7%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성장세를 보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런 스마트워치는 그 통화나 메시지 보내고 아니면은 데이터를 확인하는 정도에만 현재는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건강 증진을 위한 중재 방법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발표할 주제에 따른 최대 산소 섭취량을 스마트워치에서 추정한 선행 연구를 좀 살펴보면 20세부터 65세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 수집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루 에너지 소비량과 심박수, 신체 활동을 종합하여 알고리즘을 작용해서 최대 산소 섭취량을 추정해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추정된 최대 산소 섭취량과 직접 측정된 최대 산소 섭취량의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두 번째로는 가민이라고 하는 스마트워치를 해서 추정된 최대 산소 섭취량과 직접 측정한 최대 산소 섭취량의 오차 범위를 확인해 본 결과 약 4.1%의 오차 범위가 존재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최대 산소 섭취량을 추정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스마트워치의 한계점은 2, 3일 정도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최대 산소 섭취량을 추정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분석된 에너지 소비량은 안정 시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운동 시에 나타나는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는 것은 다소 좀 낮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그 최대 산소 섭취량을 활용해서 어, 생도들 체력 단련에 보다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육사 체력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육사 체력 관리 시스템은 체력 단련, 체력 측정, 맞춤형 체력 관리, 부상 관리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시간 본인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웹페이지를 통해서 관리자가 생도들의 운동 결과를 언제든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였고 사용자인 생도는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 자신의 그 스마트워치에서 얻어지는 생체 정보 또는 체력 단련 정보를 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생체 정보는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전송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하였습니다. 그 스마트워치에서 그 건강 증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항목이 무엇이냐? 최대 산소 섭취량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최대 산소 섭취량은 분당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해내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요인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런 최대 산소 섭취량을 통해서 내가 하루에 소비되는 에너지 칼로리와 내가 먹는 에너지 칼로리를 비교하여 에너지 균형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운동 강도의 최대 산소 섭취량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 결과에 따라서 최대 산소 섭취량은 항상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처음에 측정된 최대 산소 섭취량을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 정확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최대 산소 섭취량을 추정하는 방법이 직접적으로 고안이 아니, 뭐 구축이 된다면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든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해낼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보정된 맞춤형 운동 처방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운동부하 검사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직접 방법과 그리고 현장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는 필드 테스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활용한 스마트워치 기능에는 필드 테스트의 항목을 삽입하여 최대 산소 섭취량을 추정하도록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최대 산소 섭취량 측정의 간접법이 어떤 것들이 더 신뢰도가 높는지 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성인 대상 필드 테스트 유효성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20m 셔틀런이 가장 높은 VO2 맥스 최대 산소 섭취량과의 상관성을 보였고 1.5마일의 걷기와 뛰기 그리고 12분 달리기와 걷기 2km 걷기 6분 걷기 등이 필드 테스트로서 최대 산소 섭취량을 최대 산소량 약간 차이가 없는 가장 효과적인 필드 테스트 항목이라고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를 진행된 필요성을 좀 요약해 보면 스마트워치에 내장된 최대 산소 섭취량 추정의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미비하고 거기에 대한 알려진 바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또한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하기 위해 운동부하 검사를 하면은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 따르고 그리고 숙달된 검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활용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필드 테스트도 운동부하 검사와 다르지 않는데요. 검사자가 필요할 것이고 측정 장비가 필요할 거기 때문에 활용성은 좀 낮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뉴노멀 시대의 스마트워치 활용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워치의 최대 산소 섭취량 추정 그 알고리즘을 제공한다면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쉽게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렇게 측정된 최대 산소 섭취량은 실시간 운동 처방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연구 방법입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 대상자는 육군사관학교 생도 20명으로 선정하였고 남생도 13명과 여생도 7명으로 구성하여 교차 설계 방법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자의 동질성 검증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절차입니다. 모집된 연구 대상자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운동 방법을 통해서 교차 설계에 따른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모든 대상자들 운동부하 검사를 통해서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하였고 운동부하 검사가 끝난 14일 후 스마트워치에는 GPS의 신뢰도 검증을 통해서 학교 내에 구축되는 3km 달리기 코스를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또는 검사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을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3단계에서는 최대 산소 섭취량 추정과 직접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드 테스트인 12분 달리기를 실시하였고 이 12분 달리기의 매개, 그러니까 간섭을 줄이기 위해 14일간 또 휴식을 취한 후 1마일 걷기를 통해 최대 산소 섭취량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에서 활용된 장비로는 스마트워치가 적용이 됐는데 이 사용된 스마트워치는 삼성 갤럭시 액티브 2 기종을 활용하였습니다. 지금은 잘 활용되고 있지 않고 게다가 운영체제는 타이젠 5.5 버전을 사용하여 지금 우리 생도들에게 제공되고 있지만 삼성에서는 이제
스마트워치 운영체제 타이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다른 기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른 알고리즘을 재구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 갤럭시 액티브 2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데이터는 심박수와 스탑워치를 통해 운동 시간, 그리고 GPS에서 나오는 운동 거리, 거기에 따른 간접 추정식을 대입한 최대 산소 섭취량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12분 달리기의 그 추정식은 보시는 바와 같고 1마일 걷기의 추정식은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구축된 추정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스마트워치의 기능은 이렇게 저희가 표현해 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집 데이터는 스탑워치, GPS 이동거리, 계산식에 따른 VO2max를 산출하였고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스탑워치가 12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렇다면 GPS에서 측정된 운동 거리가 12분이 종료가 되면은 거리가 자동적으로 산출돼서 VO2max가 산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1마일 걷기인데요. 1마일 걷기도 스탑워치 기능, GPS 이동거리, 그리고 심박수 센서, 계산식에 따른 VO2max를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GPS가 활용돼서 거리가 산출됩니다. 이 거리가 1.61km에 가까이 도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간과 도착 시간에 따른 심박수가 계산돼서 위에 있는 계산식에 따라서 VO2max를 산출하게끔 이 스마트워치 기능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직접 측정된 VO2max와 그리고 스마트워치 알고리즘으로 구현된 그 필드 테스트의 결과를 통해 산출된 최대 산소 섭취량을 비교 분석하기에 통계 패키지인 SPSS 22.0을 활용하였고 모든 자료는 기술 통계와 집단간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GPS에 따른 이동 거리의 도착 시간과 그리고 12분 달리기 1마일 걷기와 운동부하 검사에서 나오는 최대 산소 섭취량 결과의 집단 간 차이 비교를 위해서 페어드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12분 달리기 그리고 1마일 걷기와 운동부하 검사에서 도출된 VO2 max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국내 상관계수 ICC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설정된 유의 수준은 0.0으로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첫 번째, GPS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3km 달리기의 거리에 따른 시간을 기록한 결과 실제 측정된 시간은 743분이었고 스마트워치에서 기록된 시간은 745분이었습니다. 분이 아니라 초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T값은 유의수준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실제 측정된 운동시간과 스마트워치에서 자동 측정된 운동시간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최대 산소 섭취량 측정 방법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운동보호 검사에서 나오는 VO2max는 47이었고 12분 달리기를 통해서 산출된 VO2max는 거의 유사한 47.6이었습니다. 한편 1마일 걷기를 통해서 도출된 VO2max는 48.9로 이 세 가지를 통계 분석한 결과 F값은 0.318, P값은 7.729로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운동부하 검사에서 나타난 운동시간은 14분 정도였고 12분 달리기는 설정한 12분만 달렸으며 1마일은 모든 연구 대상자들이 16.9분 정도를 운동하게 됐습니다. 이때 운동이 끝나고 난 그 심박수는 운동부하 검사에서는 185로 거의 90에서 100%의 그 심박수로 나타났고 12분 달리기도 운동부하 검사와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1마일은 걷는 거기 때문에 최대의 심박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의 심박수는 비교가 불가하여 통계를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운동부하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나 12분 달리기는 연구 대상자들의 대부분 2.5km 정도가 나왔고 1마일 걷기는 1.61 정확하게 1.609m 킬로미터로 걷기가 되어서 통계 분석이 불가하여 통계 자료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측정된 결과값과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통해서 검증된 부요트 맥스에 대한 기능의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GPS에 대한 거리에 대한 3km를 동일한 지점으로 해서 운동 시간을 편향성을 살펴본 결과 ICC는 0.75로 굉장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고 운동부하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최대 산소 섭취량과 12분 걷기와 달리기를 통해서 얻은 최대 산소 섭취량을 추정 결과를 비교한 결과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1일마에도 동일하게 0.90으로 굉장히 높은 유효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따른 좀 더 편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블렌드 알트만 플롯을 활용한 결과 GPS 검증한 것에서는 거의 편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12분 달리기 1마일도 편향성이 나타나지 않아서 운동 결과에 따른 부요트 맥스의 산출 결과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저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의 결론을 한번 도출해 봤는데요. 3km를 직접 측정한 결과와 스마트워치의 GPS를 통해서 직접 측정된 운동 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그 GPS의 이동 시간과 거리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고 스마트워치에 탑재한 12분 달리기의 알고리즘과 1마일 걷기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온 최대 산소 섭취량 측정 결과는 직접 측정한 운동부하 검사를 통해 나온 부요트 맥스와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유용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스마트워치에서 구현된 그 12분 달리기와 1마일 걷기의 알고리즘은 20대 젊은 성인에게 적용하기에 굉장히 유용할 것이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한 그리고 실시간 확정된 그 맞춤형 운동 처방을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오히려 정말 많은 기초 자료를 제공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동 처방을 하는 분들에게는 부요트 맥스를 실시간으로 산출해서 거기에 따른 운동 처방 공식을 통해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몸을 반영한 운동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기술은 앞으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 모두 발표하였습니다. 좀 많이 서툴렀지만 이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또 우리 한국 웰니스 학회의 발전과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 저도 많은 기대와 건승을 빌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